지난 3월 때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당시 과일나무들이 입은 냉해 피해가 최근 드러나고 있지만 오디는 냉해 피해로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시지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문화 스포츠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볼링과 컬링 경기 방식을 혼용한 터링 스포츠가 경로당 문화를 역동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발전시설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시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장에는 기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따뜻했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때 아닌 폭설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과일나무들이 심각한 냉해를 입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열매가 제대로 연글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부안군 특산물인 뽕나무 열매, 오디는 냉해로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뽕나무 밭입니다. 해마다 5월 중순이면 새콤달콤한 오디 수확이 시작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뽕나무 가지에 검보라색으로 여문 오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디가 다 익기도 전에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맘때쯤 농가는 오디를 따기 시작하지만 열매가 모두 떨어져 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26일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올라갔지만 사흘 뒤인 29일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0.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여름에서 한겨울로 되돌아간 듯한 변덕스러운 기온 때문에 움트던 잎사귀가 괴사해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잎으로 양분을 얻지 못한 열매도 나뭇가지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부안군은 모든 오디 농가 200여 곳이 이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디즙과 같은 2차 가공물 생산도 함께하는 농가도 있어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없다면은 카페도 문 닫아야 하고 원액 공장도 문 닫아야 해요. 할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처음 막 시작할 때 이 부안뽕 그 농가들이 500농가 이상 심었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파버렸어요. 그런데 보상을 기대했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디를 3월 이상 기온으로 인해 냉해를 입은 과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디는 4월 중순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과나 복숭아 같은 냉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부안군은 오디 낙과 원인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오디는 그 피해 조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도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도기술원하고 농진청의 그 의견 소견을 받아서 오디도 포함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확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다 고령화까지 겹쳐 오디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농업재해도 인정받지 못할 처지에 몰리면서 관련 농민들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제시 의회는 20일 열린 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반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2차 전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사업 계획이 불투명하고 자유무역지역법을 악용하려는 시도와 환경 위해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계기관이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위험시설 설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관련 기관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적극 활용, 해당 사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 차원에서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읍 제1 일반산업단지에서 하루 550여 톤의 폐목재를 태워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폐목질계 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 발전시설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시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폐목재 같은 고형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데 정읍시는 오히려 이를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읍 일반 산단 쓰레기 고양연료 발전시설 입지를 허용한 실시 계획 변경을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조작이 의심되고 실체가 없는 단체와의 회박과 대표성 없는 주민 동의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전북자치도와 정읍시가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총량 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환경 포화도 평가를 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경로당 하면 화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임실지역 경로당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볼링과 컬링 경기 방식을 혼용한 터링이라는 스포츠 게임이 경로당 풍경을 역동적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실군 관촌면 한 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이 3, 4모 모여 앉아 자신들의 팀을 응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즐기고 있는 이 게임은 신종 놀이 스포츠인 터링. 국내 다트게임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전통놀이인 비석치기와 구슬치기에 어울림 정서를 바탕으로 볼링과 컬링 경기 방식을 혼합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터링은 컬링의 스톤 모양의 게임말을 이용해 볼링핀 모양의 게임핀을 쓰러뜨린 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터링은 일단은 좁은 공간에서 경로당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양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두뇌 개발에 좋고요. 또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돼서 굉장히 경로당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터링이 많은 지역에 보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을 대표해 게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국가대표 선수 못지않습니다. 게임을 하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어르신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해집니다. 여럿이 만나고 웃고 화합되고 가족적인 분위기고 재밌어요. 재밌고 또 하다 보니까 땀도 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모이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점수 나면 더 재밌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도 잘하신 분들은 잘하시고 자기가 점수가 나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세요. 단합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막 경기하면서 이제 웃음이 넘치니까 활기도 있고 또 건강에도 좋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직접 해보니까 이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좀 작전도 세워야 되고 이제 치매 좀 예방도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니까 또 이렇게 운동도 좀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외로움에서 해방이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터링. 어르신들의 쉼터로만 여겨지던 경로당에 신종 스포츠 게임 도입을 통해 활기 넘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돼지 농가로 실습을 나간 대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나면서 현장 실습 과정에서 대학의 실태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의 아파트형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한국농수산대 실습생 19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 학년은 10개월 동안 장기 현장 실습을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과정상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실습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3층에 있던 A씨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화재 연기를 흡입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전인 지난 2022년 10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화훼농원에서 실습 중이던 한농대 실습생이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후 또다시 한농대 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의 비판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아침 8시 10분쯤 김제시 용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한 채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 대공간의 불법 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일제 불시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나 대형 판매시설에 지하 대공간이 있는 건축물로 본부는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나 피난로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는 지난 2월에 지하 대공간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7건을 적발하고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순창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257곳으로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6곳과 붕괴 위험이 있는 한 곳은 이달 말까지 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창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하고 간단한 보수 보강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6.3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 전북 정치권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말 못할 고민에 쌓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차기 지방선거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치러지는 상황으로 예년 같으면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현역 단체장은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경쟁자들과 비교해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을 찾은 지난 6일에서 7일 그리고 16일에 자치단체장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장수와 진안, 임실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대규모 유세에는 현역을 제외한 차기 지선 후보들이 대거 얼굴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단체장의 선거 중립과 관련해 공교롭게 대선과 지선이 겹쳐 있어 정치적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현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부안군은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벌을 지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은 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꽃씨를 배포하는 ESG 캠페인입니다. 벌은 생태계의 작지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군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ESG 환경사업인 야생벌 보호사업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